네, 안녕하십니까. 회한사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법학 용어, 법학 용어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법학 용어. 자, 일단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아시죠? 죄형 법정주의는 이제, 법전에 명시된 형법과 그거 형법을 어겼을 경우 또는 그 형법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처벌 조항도 나오죠. 처벌 조항도 나오는데, 그 법전에 명시된 이외의 어떤 행동이나 뭐 말 또는 뭐 행위들에 대해서 그 법전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법정주의는 이제 고대 옛날에 죄형 전단주의와 이제 반대로 되는 개념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제 요즘 그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다들 이제 죄형 법정주의로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죠. 여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형 전단주의인데, 죄형 전단주의는 이게 전자가 오로지 전자, 마음대로 전자인데, 결단 결자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런 주의라 해서 죄형 전단주의랍니다. 예, 이거 반대되는 게 죄형 법정주의죠. 그 죄형 법정주의와 또 비슷한 말이, 죄형 법정주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뭐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이제 관습형법 금지 원칙, 또 다른 말로 성문 법률주의인데, 관습형법 금지 원칙은 뭐냐면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의 그런 본래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형벌, 어떤 뭐 마을이나 고을에 어떤 뭐 조그만 단위에서 또는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문명화되지 않은 어떤 곳에서 그냥 자기들 전통적인 관습과 어떤 문화대로 그렇게 이제 형벌을 해서 뭐 이렇게 벌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이제 위법이라는 거죠.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같은 말이 성문 법률주의.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법률에 명시된 그 법조항을 어겼을 경우에만 또 처벌할 수 있고, 그 처벌 방법도 또 헌법에 명시된 대로 또 처벌시켜야 한다는 그런 성문 법률주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그 한 맥락이죠. 예.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명확성의 원칙인데, 자, 명확성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은, 법조항의 그 이제 법전에 그 보시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한 행위는 뭐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되게 막 뭔가 뭐 위협을 받게 막 무섭게 만들었으면은 뭐 한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이래 버리면은 되게 이제 뭔가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기분 나쁘고 무섭게 하는 행위가 뭔가, 또 뭐 어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가 도대체 뭔지,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뭔지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좀 불분명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뭉뚱그려서 이건지 저건지 애매하게 해버리면은, 그 애매하게 그렇게 그 법전에 명시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합리성도 없고 뭔가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범법 행위고 또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어떻고, 그런 걸 다 명확하게 누구나 알기 쉽도록 그거 이제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성문법에 또는 법전에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예,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 조항을 어겼는데, 그 조항을 어겼는데 이게 뭔가 애매모호하게 약간 뭔가 유추해서 뭔가 미루어 짐작해서 약간 그 법조항에 적힌 대로가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좀 해석을 한다는 거죠. 뭔가 약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피고인한테 약간 유리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뭐 아니면은 법 조항을 약간 뭐 판사 자의적으로 뭔가 약간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의도대로 또 뭉뚱그려서 해석하고, 그러면 이제 판결에 오류가 생기게 되겠죠.
올바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한 그런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런 오판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 법정에 적힌 그 처벌 규정대로만 그렇게 해야지 뭔가 뭐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의도를 그쪽으로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유추해석 금지가 원래는 이제 안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또 이제 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그 유추 해석은 또 허용합니다. 국가에서.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김길동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작권법을 이제 위반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이제 처벌받겠죠. 뭐 저작권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이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A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이제 징역이 5년인데 또 저작권법 위반에 또 B 법령이 있습니다. B 법령에 따르면은 징역이 또 3년에 처해집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꼭 뭐 예를 들어 진짜 유추 해석을 못하게 하면은 여기 A 법령 징역 5년인데 이제 저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징역이 3년 살면 더 유리하죠. 짧게 사니까. 그러면 이제 저 비법령적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법령 중에. 그러면 이제 이 법령을 이제 해당돼서 징역 3년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그 이제 피고인한테는 유추 해석 금지가 예외적으로 또 허용됩니다. 예. 그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피고인에게 그 유추 해석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중죄로 갈 수도 있고 경범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요 안에 틀 안에 있는 게 이제 죄라고 보시면 이제 중죄는 가운데가 이제 무거운 죄 중죄고 요 안에 네모 안에 있는 게 동그라미 제외한 부분 네모 안에 부분이 경범죄면 가벼운 죄죠. 무거운 죄. 그리고 요건 자유. 요 네모 밖은 자유. 이제 죄를 안 지은 일반인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죄를 지으면은 이게 중죄가 될 수도 있고 경범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으면 이제 죄인에게 이제 뭔가 유리한 유추 해석을 허용하면은 요렇게 해서 점점 무거운 죄가 가벼운 죄로 또는 가벼운 죄에서 약간 뭐 집행유예나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처벌이 약해지는 수순으로 이게 좀 해주도록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뭐랄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를 혹시라도 받더라도 최소화하려는 그런 국가의 어떤 뭐랄까 국가의 어떤 자기 제한 작용인 거죠. 국가의 자기 제한. 예. 왜냐면은 국가 스스로가 자기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가 너무 힘이 막강하고 자기 멋대로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냥 뭐 국가 마음대로 막 국민도 뭐 죄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가벼운 죄 지었는데도 막 무거운 죄 처벌도 받고 막 엉망이 됩니다. 뭐 부정부패로 인해서 어떤 뭐 앙심 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돈을 줘서 뭐 뇌물을 줘서 또 뭐 처벌시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자기 제한을 하지 않으면 막 그냥 이제 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기 제한을 걸어서 뭐 이런 이제 죄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예, 요렇게. 예. 예,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법학 용어들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또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직장인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또 뭐 다른 소일거리 또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또 어떤 보람된 일과를 또 잘 마무리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더 즐겁고 반가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